오독오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만화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입니다.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화도 되어 이번 24년 7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24년 3분기 최고의 화제작으로 꼽힐 만큼 높은 퀄리티와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화는 일본에서 21년 7월부터 소년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24년 7월에 16권까지 발매되었고 한국에서는 13권까지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저는 예스24에서 이북으로 구매해서 보았습니다. 작품을 요약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녀는 도망침으로써 영웅이 된다. 무사로서 싸우다가 미련 없이 죽는 것이 당연한 일본 중세시대가 배경입니다.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의 정통 후계자 호조 도키유키는 도망쳐서 살아남는 것으로 천하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렇게 토키유키는 자신을 주군으로 섬기는 동년배의 도약당 멤버들과 자신을 지지하는 군대와 함께 유랑과 잠복과 역습의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작가는 마츠이 유세이입니다. 그는 2004년에 만화 마인탐정 네오로로 데뷔하며 소년점프의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암살교실,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을 이어서 소년점프에 연재해왔고 새 작품 연속으로 애니메이션화가 되었죠. 이는 소년점프 역사상 최초인데 작가가 1979년생으로 젊은 축에 속하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2024년에는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으로 소학관 만화상도 수상하였고요.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은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한 1333년부터 시작해 남북조 시대에 돌입한 이후에 일본 중세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만화 1권에서 13권까지는 1333년 가마쿠라 막부 멸망에서부터 1335년 나카센다이의 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14권부터는 1337년 일본 남북조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정발된 13권까지만 보았기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13권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호조 도키유키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군으로 둔 아이들로 이루어진 도약당이라고 하는 낭당이 함께 핵심 인물로 등장하죠. 낭당은 힘있는 무장과 주종관계를 맺고 목숨 걸고 싸우는 부하를 뜻합니다. 도약당 멤버로는 호조 토키유키와 동갑인 동세대 제1의 소년 검객 코지로, 괴력 무쌍이자 다재다능한 소녀 아야코, 영리하고 다양한 비술도 쓸 줄 아는 소녀 시즈쿠, 환술사이자 뛰어난 소년 도적 가자마 겐바, 이도류 검술과 전략의 소유자인 소년 후부키가 있습니다. 10대 후반 정도인 후부키를 제외하고는 모두 1권에서 8살로 시작해 나카센다이의 난을 일으켰을 때는 10살,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는 13권에서는 12살로 등장합니다. 현대의 감각으로 생각하면 역사를 쓰기에 어리기 그지없는 나이죠. 그리고 꼭두각시 주군이 될 운명이었던 토키유키를 한 명의 영웅으로 키워내는 데 큰 역할을 한 현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와 묘진인 스와 요리시게도 그들과 함께합니다. 호조를 배신하고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킨 예측할 수 없는 영웅 아시카가 타카우지는 토키유키가 꺾어야 할 상대로 등장합니다. 그 밖에 역사에서 실존했던 이들도 핵심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라 이름이 낯설거나 긴 경우가 많아서 저는 솔직히 두세 번 봤을 때부터야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풀네임이 기억나지 않는 무장들도 많고요. 먼저 실존하는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본 작품의 특징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2권에 실린 작가의 말이 인상 깊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물을 창작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점은 작가가 역사에 삼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알면 알수록 심오한 까닭에 작가가 깊이 빠져서 지나치게 마니악해지면 독자를 내버려두고 홀로 달려가기 십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창작 오락 작품이므로 적당한 가벼움과 두루뭉술함을 유념하며
역사와 마주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서 적당한 가벼움과 두루뭉술함을 유념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확실히 역사는 깊이도 넓이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어느 정도 선을 긋지 않으면 독자를 두고 작가 혼자 달려나가기 쉬운 장르라고 느낍니다. 역사물은 사료 싸움이 아닙니다. 역사물의 목적은 그저 역사를 충실히 고증하고 그대로 그려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궁금하다면 역사서와 교과서, 논문을 보면 될 일입니다. 만화 매권 초반마다 이 작품은 픽션입니다. 실존하는 인물, 단체, 사건과는 일절 관계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분명 실제하는 역사와 인물을 소재로 삼고 있지만 그걸 만화가가 자신이 지닌 역량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고 그려내느냐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작품 내에서도 분명히 언급되듯 역사의 완결은 없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실제로는 마냥 후련하고 기분 좋게 끝나지 않는 역사적 사건을 오락작품으로서 담아내기 위해 완급 조절을 적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중세 역사에 대해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도 그 가벼움과 두루뭉술함 덕분이었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에 함께 올라타 이야기를 즐기면서 덧붙여진 고증과 해설을 보며 실제 역사 사건과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작품의 주인공인 호조 토키유키의 이름은 실제로는 후세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나카센다이의 난의 주인공으로서 주로 알려졌을 뿐입니다. 만화 13권에서 스와 요리시게는 토키유키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전력을 다해 살아남으면 그것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름이 남고 남지 않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역사이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역사에 이름이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만약 역사물에서 중요한 게 막대한 사료들을 손에 쥐고 그것들을 정밀하게 담아내는 것이라면 본 작품과 같이 기록이 얼마 없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불가능하겠죠. 시대의 변혁기를 살아가는 인간이 미련이 남지 않게 있는 힘껏 지금을 신나게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또 본 작품에서 특징적인 점이라면 호조 토키유키를 포함한 어린이들이 전장에서 싸우는 주체로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도약당 멤버들은 어린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의 보호 아래 있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로 성장하는 미래를 스스로 그립니다. 이 시기는 유명하지 않은 소년 무장들이 흔히 등장하는 시대이기도 해서 젊음을 무기로 어른 적장을 가볍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패배해 목이 잘리거나 전장의 시체로 나뒹굴게 되기도 하죠. 지금의 감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한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신매매가 존재했고 일을 할 수 있는 몸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구르던 시대였습니다. 현재의 시선으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되던 어린이들이 변혁의 주체로서 전면에 등장하는 본 작품이 소년 만화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이들이 고난을 겪고 바스러지는 모습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를 마냥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 보는 걸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전장의 주체가 되어 미처 성장하지도 않은 육체가 난도질 당하는 게 맞는지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나카센다이의 난 이후부터 토키유키는 나카센다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나카는 가운데를 뜻하고 센다이는 전 세대, 즉 선대를 뜻합니다. 선대 천하인의 후계자면서 당대 천하인은 되지 못한 비운의 왕자라서 나카센다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작품 내의 언급에 따르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년 무장에게 별명이 생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 별명이 난의 명칭에 들어가는 사례는 세계사를 통틀어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도 하고요.
당대 사람들은 토키유키를 스와 묘진의 꼭조각시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전쟁의 주인공으로 사람들 사이에 각인되었음을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카센다이의 난은 난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작품을 보면서 정통성과 실력, 인덕과 유명세, 경험 모두를 지닌 소년 영웅의 서사를 더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본 작품은 전장과 세력 갈등, 배신을 주무대로 삼고 있음에도 헛된 피해를 하나라도 더 막고자 하는 주인공 호조 토키유키의 모습에 초점을 둡니다. 토키유키는 인정이 많아 싸움보다 도망에 능하고 밀기보다 당기기에 능하고 공격보다 수비에 능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야말로 최고의 무기라고 도약당의 뛰어난 검사인 후부키가 토키유키를 향해 말합니다. 후부키는 토키유키에게 증오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보살처럼 구원하는 마음으로 물러나면서 사람을 베는 검술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검술로 토키유키는 실제로 악행을 일삼는 악당이었던 인물을 베면서 그를 악당에서 무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죠. 토키유키가 핵심 적을 마주할 때마다 남북조 술래잡기라는 타이틀이 뜨는 연출이 등장합니다. 남북조 술래잡기는 토키유키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과의 생사를 건 공방전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일본어로 술래잡기는 오니고코라고 하는데 오니는 귀신, 도깨비, 괴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뜰 때마다 토키유키와 대립하는 인물들은 저마다의 오니의 이름과 함께 이 형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토키유키는 평소에는 도망만 치면서 가장 도망치고 싶은 어려운 적 앞에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호조의 정통 후계자로서의 숙명을 무겁게 지고 있으면서 마치 오니와 같은 무장들과 싸우며 최대한 무용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죠. 토키유키는 목숨을 소중히 쓰자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고 토키유키의 군대는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는 토키유키의 말을 통해 무사가 장렬히 산화하는 모습, 용맹한 모습으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무사들의 얼굴이 정녕 아름다운지 의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권에서는 싸우면서 죽고자 하는 열기에 휩싸인 호시나당을 향해 토키유키가 그들은 아름답게 죽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나레이션으로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지죠. 일족 대부분이 도망치지 않고 싸우다 죽거나 자결하여 천하의 무대에서 스스로 내려온 호조 일족은 가장 당당하게 죽은 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후세의 호조의 당당함이 칭송받는 일은 전무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당당하게 죽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도망쳐서 살겠다고 각오한 토키유키는 싸우다 죽겠다고 각오한 무사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남으면 악독한 코쿠시에게 계속 저항할 수 있고 억압받는 영지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죽어봐야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말은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꼴불견이야. 이 외침은 죽음을 갈망하는 듯하던 무사들의 정신을 단번에 일깨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서 도약당의 검사 코지로에게 토키유키는 자결을 생각하느니 죽을 각오로 살고 싶다고 꼴사나운 이 길을 함께 걸어가주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그의 코지로는 웃으면서 토키유키의 죽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답하죠. 호조 가문의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킨 아시카가 타카우지는 죽임으로써 영웅이 되었고 호조 토키유키는 살아남음으로써 영웅이 됩니다. 둘은 양극단의 운명을 가진 영웅이죠. 아시카가 타카우지는 무적의 사자에 비유하는 반면 호조 토키유키는 토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둘 사이의 큰 차이는 토키유키를 죽이면 아시카가 타카우지의 승리지만 놓치면 전부 타카우지의 패배라는 데에서 옵니다. 9권에서 살아남은 호조의 잔당을 노리던 오가사와라 사다무네는 도망치는 토키유키를 보면서 전투에 아무리 패배한다 해도 도망치는 게 승리라는 입장 이상 내 녀석은 무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다문에는 마음껏 도망도 치고 한껏 천하와도 맞서는 토키유키를 적이지만 부럽게 바라보죠. 토키유키는 이 오가사와라 사다문에라는 역전의 전장을 엄격한 스승으로 삼아 크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친부인 호조 타카토키, 자신 안에 영웅을 이끌어내준 스와 요리시기에 이어 다른 형태의 부모라고 할 수 있을 만큼요. 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른 무장들을 자신의 성장의 원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간 토키유키를 아시카가 타카오지가 잡지 못하는 한 그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찜찜한 마음만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작품에서 또 기억에 남는 점은 대립하는 인물들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정의를 지닌 영웅들이 부딪히는 것으로 그린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권력의 지형에 따라 얼마 전까지 같은 편이었던 이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고 부모의 원수에게 동맹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본인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본인의 충성심에 따라 행동을 하지만 의외로 손쉽게 배신하기도 합니다. 변혁의 시기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좀처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그리는 미래가 있다면 타인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고 저항하며 나아가야만 하죠. 10권 시부카와라는 무장은 토키유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내게도 너만의 정의가 있겠지. 정의를 관철하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 개인이 단독으로 강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의를 관철시키고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가 승리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또한 일반인과는 다른 영웅이라면 만인의 감정을 뒤흔들어 상식 이상의 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야 하죠. 작품에서 주인공인 호조 토키유키와 그의 적인 아시카가 타카오지 모두를 영웅이라고 칭하는 데에는 둘 모두 자신의 정의에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인공 편을 선한 쪽, 대립하는 상대를 악한 쪽으로 그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각자가 지닌 역량과 훌륭한 동료들을 바탕으로 대립하고 또 서로를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비범한 재능을 가진 영웅들은 어쩌면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이해자라고도 볼 수 있죠. 도망과 전략의 달인 쿠스노기 마사시게는 아시카가 타카오지와의 전투 이후 아시카가를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비심, 이기심, 순진함, 사악함, 낙관, 비관, 충의, 야심. 인간의 힘과 인간과 동떨어진 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을 가졌기에 아시카가 타카오지는 최강인 거야. 핵심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도감처럼 그 인물의 스테이터스를 정리한 능력 속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개인의 능력은 무력, 지력, 정치, 통솔, 매력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남북조 적성이라고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야만, 충의, 혼돈, 혁신, 도피라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단순히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이들이 서로 함께하며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매력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또 스와 요리시게의 입을 빌려 현대의 문물과 사상에 대해 얘기하거나 등장인물을 보며 현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떠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리한 두뇌와 전략안을 갖추고 사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부정도 저지르지 않으며 교섭, 재정, 예술에도 능했던 아시카가 타다요시는 탁월한 정치가였으며 현대에 태어나더라도 일본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라고 하거나 해설 전문 캐릭터였던 모리타카를 향해 내가 미래에 태어났다면 해설 실력만으로도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덧붙이는 방식으로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 인물들을 바라보며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시류를 거스르지 못하고 무익하게 죽어나가는 무장들과 시대적 한계로 인해 능력에 비해 출세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더더욱 상상해보죠. 일본의 중세시대 역사물이다 보니 그
그저 먼 이야기로만 그치기 쉬운 소재지만 이런 요소들이 현대와 연결지어 생각해보게 할 여지를 남겨서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의 엔딩곡은 최근 발견된 호조 토키유키의 무덤 이미지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후 마치 현대를 배경으로 수학여행을 모티브로 한 듯 교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낭당 멤버들이 등장하죠. 참고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본에서는 가마쿠라가 수학여행의 단골 코스라고 하네요. 엔딩곡에서는 호조 토키유키 쪽과 아시카가 타카오지 쪽이 사이좋게 등장합니다. 서로 죽였던 이들도 시대가 달랐다면 같이 술잔 부딪히고 음식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될 수도 있었겠죠. 현대가 지금의 모습이 된 데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올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임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에서 천재들이 모여서 만든 듯한 감각 넘치는 작가뿐만 아니라 작품의 점수를 담아낸 듯한 오프닝 곡과 엔딩 곡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가사와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프닝 곡은 밴드 디쉬의 플랜 A입니다. 이 노래에서 핵심 가사는 도망치는 게 이기는 거야 입니다. 결국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죠. 플랜 B도 C도 아닌 첫 번째 A가 도망치는 거라니. 노래를 듣다 보면 플랜 A 이 부분이 도망치다를 뜻하는 런어웨이로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비웃음 당하더라도 서글퍼지더라도 살아남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맛보는 짜릿한 긴장감을 즐기는 호조 토키유키가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며 저항하는 모습이 핵심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인디 개발사가 만든 공포게임 8번 출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서브컬처로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